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신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에이전트한테 분신술을 알려줄 건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없지 않으세요? 저 아침에 양치하면서 밥도 먹고 출근도 동시에 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온전히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더라도 거기 집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인데 이걸 왜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어요? 손오공 보면 이렇게 분신술을 딱 써가지고 쬐깐쬐깐한 일들을 다 처리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신술을 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저희는 못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제가 이번에 설명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검색하려면 A3C라고 찾으면 되는데 그 중에 이런 거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공학을 전공하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엔트로피는 뭐 쉽게 설명하면은 무질서도입니다. 무질서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다 이 무질서도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의미냐면 공기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질소가 70% 정도 있나? 질소 70%, 산소가 한 2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들이 질소끼리 뭉치려고 하고 산소끼리 뭉치려고 하면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겠죠? 이 20%. 못 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이 딱딱 구분되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섞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섞이는 걸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분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도록. 이게 아마 중도가 아닌가. 우리가 제가 이상한 종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동양 철학 같은 걸 좀 재밌게 들었었는데 중도라는 개념이 이런 게 또 아닐까. 어렴풋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과 양이 음과 양이 음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양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이렇게 딱 두 개가 구분되지 않고 음과 양의 조화가 되는 자연계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화. 뭐든지 이렇게 조화롭게. 결국 말씀드리면 무질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음끼리 있고 양끼리 있는 게 우리는 질서 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섞이는 게 사실 자연계에서는 일반적이다. 그게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값이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거고요. 저희가 좀 그림은 이상하지만 집에 있으면 집이 어질러지잖아요. 이렇게 어질러지는 게 결국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제 방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방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고 이걸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상태에서 액션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액션을 크게 뽑고 나머지 액션을 안 뽑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학습이 될 거예요. 어떤 특정 액션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높게 평가를 해서 뽑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분포로 따지면은 이 제가 말했죠.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그다음에 표준 편차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보통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그려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행동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그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이 잘했다고 판단을 할 거니까. 근데 저희가 너무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될 거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 환경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꼭 이 문제 그대가 풀고자 하는 환경이 실제 환경과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풀려고 했던 거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조금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에이전트한테 야, 그래도 너 너무 이게 좋다고 너무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조금 더 높여서 뽑아봐. 너도 이게 너무 뾰족하게 이렇게 뽑지 말고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뽑자.
옆에 행동도 조금 할 수 있게 여지를 좀 주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뭐 중간 여기까지 멈추고 잠깐만 그러면은 엔트로피 코드를 잠깐 볼게요. 저번에 했던 코드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보시면은 여기 P로스, 그러니까 액터한테 주는 로스에 제가 엔트로피 레이트를 곱하고 엔트로피 로스를 빼주게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은 제가 이게 정규 분포로 이제 뽑을 건데 정규 분포에서 이 시그마만 영향이, 그러니까 뭐지? 얘가 표준 편차만 영향을 주잖아요. 왜냐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뽑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뽑을 건데 이 벌어지는 정도가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요. 평균은 아무 의미 없고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는 이 시그마만 좀 커지면 커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지겠죠. 커질수록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표준 편차의 그 정규 분포에서 엔트로피를 뽑는 수식이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인터넷 같은 거 찾으면 당연히 나오는 수식이고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상수고요. 상수고 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만 보면 되는데 이 로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니까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고요. 상수죠. 결국은 이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건데 이 로그란 값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지는 그런 값을 가질 거예요. 시그마 커지면 엔트로피가 커지고 그 커지는 이게 원래 로스가 작아지게 학습을 하니까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넣어서 반대로 커지도록 학습을 이렇게 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보시면은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조금 성능이 좀 더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엔트로피라는 게 이제 내가 좋다고 하는 행동을 딱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행동도 좀 더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탐험을 좀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분신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분신술이 주제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분신술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별거 아닌 거 그냥 뭐 이빨 닦는 거나 뭐 밥 먹는 거 별 집중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내가 온전히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분신술을 쓰는 거죠. 이렇게 분신술을 딱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훨씬 좋겠다. 이 방법을 에이전트한테 알려줄 건데요. 일단은 분신술을 쓰는 방법부터 한번 그냥 보죠. 분신술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스레딩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함수를 정해줍니다. 함수를 하나 정해주고 이 함수는 하는 일이 별게 없죠. 그냥 1000번 돌면서 그 포문을 돌면서 그냥 프린트 현재 내 이름이 뭐고 에피소드가 몇 번째 돌고 있으니까 내가 몇 번째 돌고 있는지 프린트만 해주는 함수고요. 이걸 스레드를 실행시키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스레드로 담아가지고 스레드 함수를 써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시킬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이름은 네임을 쓸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프로그램적 기법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레드를 실행시키고 메인 스레드에 조인 시켜주면 스레드가 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시면 스레드가 어떻게 도는지 잠깐만 이걸 알고 있어야 자 보시면 0번째 에이전트 제가 총 3개를 만들었죠. 0번 에이전트가 얼마까지 썼냐면 19까지 외치고 나서 갑자기 1번 에이전트가 0번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쭉 세다가
다시 1번이 뺏어와서 20번부터 63번까지 1번이 쓰다가 0번이 뺏어와서 쭉 메인 스레드 쓰다가 다시 1번 스레드가 쓰다가 2번은 언제 나오지? 2번 스레드가 2번 스레드가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2번 스레드가 쓰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씁니다. 그러면 저희 리소스가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0번, 1번, 2번이 각각 막 내가 먼저 쓸 거야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신술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알려주겠죠. 일단 리소스를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혼자 별일 아닌 것을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일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냥 이름을 말할게요. 그 DQN 알고리즘 보시면 DQN 알고리즘이면 리플레이 버퍼라는 곳에 메모리에다가 막 다 집어넣고 하나씩 뺀 이유가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냐면 전의 상황과 전에 있었던 내 상태와 내 행동이 다음 상태가 이게 연관성이 너무 커서 이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저희가 막 저장을 했다가 이 중에 몇 개만 빼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 연관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금 봤듯이 얘가 막 학습하다가 어느 순간 뺐죠, 얘가. 얘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학습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효과를 약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만드는 환경이랑 경험하는 게 얘랑은 약간 다를 거거든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얘랑은 약간 다를 거고. 이게 좀 많으면 결국은 다양한 경험을 동시에 이렇게 쌓는 거죠. 이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조금 깰 수가 있다. 이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볼 거고 그 방금 코드를 좀 이따가 한꺼번에 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제가 엔스텝 이거 이렇게 바로 쓰기는 싫었는데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냥 이거는 그냥 생각할게요. TD라고랑 MC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MC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전체를 하는 거고 여기가 MC예요. 몬테카를로 앞자를 떠서 MC라고 부릅니다. 에피소드를 쭉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얻은 결론 가지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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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를 해나갔죠? 기억나시죠? MC가 이런 방법이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분산은 매우 크지만 바이어스는 적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이니까. 근데 TD는 뭐라고 했죠? 내 다음 상태 하나만 가지고 이 리워드 하나만 진짜고 내가 여기서 예측한 거랑 여기 예측한 거 차이값 가지고 학습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게 TD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간도 있지 않겠어요? 이 중간? 중간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3번 가보고 이 3번 리워드 받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겠잖아요. 이게 이 말이거든요. MC와 TD 이 중간들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은 그냥 뭐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 되신 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가서 예측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일기예보를 하는데 일기를 일주일치 이후를 내가 일주일 후에 일기예보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루 지났더니 여기에 뭐 구름이 조금 끼는 리워드를 받았어요. 아, 그러고 나면은 일주일 후에 좀 비가 올 것 같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하루 이틀 지났어. 구름이 몰려오고 근데 구름이 서서히 걷히다가 해가 다시 찌고 있어. 이때 예측을 하면 좀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좀 더 결과에 다가갔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 실제 값이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스텝을 많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실제 값이랑 가까워지고요. 실제 값이랑 가까워진다는 말은 바이어스가 커지고요. 바이어스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다시 여기 연습장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저희가 어떤 이게 좋은 상태고 안 좋은 상태라고 할게요. 어떤 상태 하다가 여기 딱 멈췄어요. 여긴 상태예요. 어느 상태에 딱 멈췄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여기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리워드가 높을지 낮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래로 가다가 이렇게
뭐 아래로 가다가 역전해서 한 이렇게, 뭐 또 그냥 좋게 이렇게 가는 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행동을 할 건데, 저희가 TDL이라는 건 결국 한 스텝 조금만 가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분산이 작아요. 분산이 작겠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작으니까, 아, 좋게 올라가면 좋게 행동하겠지, 좀 아래로 떨어지면 아, 이건 유지하면 유지하겠지,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가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TD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게 N스텝 TD고요. N스텝 TD고, 여기 마지막 이 결과값 보고 판단하는 게 MC입니다. MC는 엄청 벌어지겠죠. 여기서 잘하든 못하든 결국은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딱 어느 순간 올 거니까, 얘는 실제 값이랑 거의 정확하니까 바이어스는 굉장히 줄어들지만 측정할 값이 편차가 너무 커요. 편차가 크다는 건 베리언스가 너무 크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 중간을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같이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걸 에이전트한테 그냥 그대로 학습시키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우리가 액터크리틱, 그러니까 만들었던 모델에서 A3C, 그러니까 분신술만 딱 쓴 거예요. 다른 건 별거 없고, 엔트로피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분신술만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각각 행동해라 이렇게 쭉 쓰면, 보시면은 네, 0번 에이전트가 먼저 물어서 이렇게 쭉 행동하고 0, 1, 2, 0, 그 다음에 0, 1, 2인데 1, 0, 2로 바뀌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1, 2, 0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학습이 될 거예요. 쭉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별 다른 건 없고요. 이렇게 학습시키면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제가 시간을 체크하진 않았는데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못한 것 같지 않아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뭐 그 이유는 나중에 제 결론을, 나름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보시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분신술을 쓰는데 결국은 한 걸음 가고 바로 뭐 이 메인 에이전트에다 바로 업데이트 시키고, 그러니까 본신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가고 본신 업데이트하고, 얘도 이 에이전트 1이랑 에이전트 2도 한 걸음 가고 업데이트, 한 걸음 가고 업데이트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리소스가 겹치겠잖아요, 업데이트 하는 곳에. 그래서 A1이 하나 둘 세 개 가는 동안 이게 업데이트하고, 에이전트 2번은 뭐 여기서 업데이트 했으면 하나 둘 셋 가고 여기서 업데이트하고, 뭐 에이전트 3도 뭐 하나 둘 셋 여기 가서 여기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고, 뭐 중간중간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걸음수를 조금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걸음수를 좀 늘려주겠다는 거고,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배치에 조금 담을 거예요. 얼만큼 담을 거냐면, 여기 제가 배치 사이즈를 네 걸음씩 좀 더 담아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그냥 쭉 한 거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쭉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거고, 보시면 훨씬 좀 못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저만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TD, 그러니까 N스텝 TD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N스텝 TD를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서 기존에는 그냥 그 내가 받았던 행동, 그 다음 행동, 이렇게 TD를 바로 구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메모장에 그냥 써볼까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4걸음 갔잖아요. 뭐 3번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스테이트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상태는 리워드 하나를 받고 그 다음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예측을 뭐 현재 상태고 그 마지막 상태라고 하면은
원래는 한 스텝 가면 어떻게 예측했죠, 저희가? S 이 가치는 리워드 하나 받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러니까 뭐 감마라고도 쓰는데 감마 곱하기 다음 상태의 가치,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고 VS는 리워드 하나 받고 두 번째 것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워드 받은 거는 가치가,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곱해져야겠죠. 하나 디스카운트 레이트 고쳐서 받고 더하기 디스카운트 레이트 하나 고쳐서, 여기 적어져 있는데 혹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레이트 곱하고 그 마지막 가치의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네요.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생각하시면 한 스텝 받고 리워드 받고 그다음에 그 리워드에 이걸 묶어주면 되거든. 네, 제가 설명을 이 수식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코드거든요. 제처음에 제로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쭉 폼을 돌면서 4스텝 동안 폼을 돌면서 스텝을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학습을 해줬더니 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사실 더 발전된 알고리즘이거든요. A3C라는 알고리즘이 AC보다는 좀 더 발전된 알고리즘인데 왜 더 안 되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발전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꼭 성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해보니까. 왜냐면 문제마다 쉬운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지 않아도 되듯이 문제마다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잘못 설계를 한 부분도 있죠. 솔직히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이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둘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자체가 펜듈럼 막대기를 이렇게 돌려서 세우는 문제인데, 얘가 굳이 이렇게 막 n 스텝을 보면서까지 예측 안 해도 한 스텝만 보더라도 잘했나 못했나 판단되는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주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해 보면 어떤 상태일 때 토크 얼마 줬을 때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역으로 계산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걸 막 몇 번째 보고 또 뭐 막 분산 처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굳이 도움은 되지 않는 환경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나 제 코드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시면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맞는 알고리즘이 뭔지 좀 찾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는 DDPG라는 알고리즘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떤 상태가 결정되면 행동도 결정돼 버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주입식 교육 같은 느낌의 알고리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